예, 힘내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309페이지 70번입니다. 예,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관련된 판례들이 좀 어렵습니다. 예, 사례의 설명 중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첫 번째 박스는 사례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주택을 2억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은 후일 지급받기로 하고 먼저 체커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까지요.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말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자르시고 매수인 을은 체크요. 임차인 병과 그 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7천만 원에 임차하여 체커 임차인 병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는데까지요. 자, 민법에서 말하는 대항 요건은 대항력을 의미해요.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대항 요건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지만 민법상 판례들은 대법관들이 대항력을 대항 요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그 후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의 잔금 지급 의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해제의 체크요.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병은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 맞습니다.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지만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권이 물권화되었죠. 예,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포함됩니다.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던 민법 621조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가 됐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갑을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도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를 기억하고 틀린 것. 기억. 주택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복귀한다. 등기 없이의 체크요. 판례가 유인성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행인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고 소급하여 무효가 됐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되기 위해서 말소 등기는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니은이요.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매도인 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그 밑에 이렇게 적으시고 권리는 매도인 갑에게 등기는 매수인 을에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 아니죠. 예, 10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디귿 임차인 병은 주택 매매 계약을 해지한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이기 때문에 있다로 가야 됩니다. 예, 틀렸고 리얼 매도인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함으로까지는 맞고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매수인에서 매도인에게 체커 당연히 성계된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이기 때문에 병의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소유권이 매도인 갑에게 당연히 복귀됐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도 당연히 성계하기 때문에 차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주택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한 매도인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 부담합니다. 예. 자, 넘기시고 71번이요.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렵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혹시 너무 부담스러우면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극히 일부는 와닿지 않는 것은 깨끗하게 버릴지도 알아야 돼. 자, 갑의 동그라미요. 은 자신의 X 토지와 을의 동그라미, 을의 Y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언더라인 을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까지요. 다시 언더라인 을의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지치하고 있다까지요. 한번 자르시고 을이 나쁜 녀석입니다. 갑 소유 X 토지와 을 소유 Y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착한 갑은 X 토지는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었는데 이 나쁜 을은 자기 소유 Y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줬다 이 말입니다. 한번 자르시고 은 체크요. 다시 체크 병에게까지요. 다시 체크 X 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까지요. 그 후 한 번 더 자르시고 그 후 체크 Y 토지가 수용되어까지요. 다시 체크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밑에는 이행불능이라 적으시고 결국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갑이 소유하는 X 토지하고 을이 소유하는 Y 토지를 교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갑은 X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Y 토지는 등기를 안 해줬다고. 갑에게. 그럼 이 사건이라면 을은 현재 X도 소유권을 갖고 있고 Y도 소유권을 가진 상태예요. 되겠죠? 그때 이 나쁜 을이 제3자 병에게 삼자병에게 X 토지를 매각하고 X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Y 토지가 수용이 돼 버렸다고. 수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갑에게는 Y 토지를 등기해 줄 방법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Y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되겠죠? 그 구조입니다.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 체커 갑은까지요. 체커 최고 없이까지요. 교환 계약을 체커 해제요. 갑은 Y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교환 계약을 해지할 때는 체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틀렸어요. 없다의 가로 X. 2번 갑은 을에게 Y 토지에 대한 체커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까지요. 를 청구할 수 있죠. 없다의 가로요. 그 다음 3번 갑이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통상 손해는 자 체커 계약 체결 시까지 가로요. 그 밑에 X. Y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채무불이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책임, 이행불능의 문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이행불능 당시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이행불능 당시의 Y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다. 3번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정답이 잘 되진 않아요. 4번
갑이 교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갑은 병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의 체크예요. 갑이 갑을 간의 교환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X 토지를 매매하고 등기까지 갖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제3자는 법률상 보호된다 이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왜 X 토지는 애초에 갑 토지였거든. 계약을 해지해도 해지하기 전에 X 토지를 거래한 제3자가 등기까지 갖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이기 때문에 갑이 교환 계약을 해지해도 병명의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하지 못해요. 병은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5번째요. 병이 교환 계약을 체크 해제 된 사실을 안에 동그라미 후에 언더라인 해제 후 안 밑에는 악이라고 적으시고 문장 자체를 현란하게 적어놓고 있지만 병이란 제3자는 해제 후 거래한 제3자고 악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 후 말소 등기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는 선의만 보호하기 때문에 병이 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되지 않는다고 해야죠. 예. 병의 등기가 격려되어도 병은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한다에 가로하고 X예요. 예, 같이 하니까 되지만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혼자 해서 되는 분은 가지시고 안 되면 모두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일정 부분 골치 아픈 건 조금 버려도 됩니다. 예. 근데 귀찮다고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 다 버려요. 그럼 안 돼요. 그 다음 74번 해볼게요. 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제와 해지는 논리가 똑같고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 그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1, 2, 4, 5를 묶으시고 1, 2, 4, 5 해제와 공통점입니다. 자 1번이요. 묵시적에 체크하시고 해지가 해해 웃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단독행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방법에 제한 없어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공통점. 자 2번이요. 해 동그라미요. 해해 웃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백에는 형성권이라 적으시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미 해제의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철회하지 못하죠. 예. 4번이요.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했다면 소멸의 불가분성 해지 똑같아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할 수밖에 없죠. 예.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소멸하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해제권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체크 합의 해지요. 합의 해제 논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계약이라 적으시고 민법의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할 것이 금전일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그럼 3번이요.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없는의 체크요. 임차인은 언더라인 언제든지 체크하시고 해지 체크 통고 체크요.
임차인은 밑에 임차인만이라고 적으시고 X예요. 만이라고 적으면 틀려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은 전부 옳아요. 근데 임대인만 임차인만이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틀려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임차인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원 이런 말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노? 예. 아, 그래. 하나 빠졌네. 그래. 3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넘어와 버렸네. 4번 안 하고 갔잖아요. 지금부터 307페이지 68번에 4번을 설명드리는데 해설이 잘못됐습니다. 해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이 출제하는 자가 띨띨하게 출제해서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은 드리는데 부담스러운 분은 버리세요. 예. 예, 정확한 논리를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 4번에 자 묶어 볼게요.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까지 묶으시고 자 이런 말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볼게요. 전세라고 오기도 해요. 앞에 매도인으로부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물이 주택인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임대권한, 전세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말은 이 매수인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등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냥 임대하면 되지 무슨 임대 권한을 부여를 받겠느냐고. 되겠습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권한, 전세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말은 이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은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 등기는 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그 말입니다. 그럼 비교한다면 매수인이 등기가 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런 권한은 필요 있다 없다? 자기 소유 부동산인데 자유롭게 임대, 전세하는 것이지. 그 말입니다. 이거부터 해볼게요. 시험에는 주로 이 판례를 빈출은 아닌데 물어봐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매수인이 병과 임대차 하고 있어요. 판례 그대로 대항요건이라 나올 거예요. 민법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의미합니다.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대차하고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고 차후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법정 해제권을 행사했다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든다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하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주택을 인도해 줬을 수 있잖아요. 차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예, 그때 이 제3자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일 것인가? 보호됩니다. 보호되기 때문에 매도인 갑이 병어로부터 주택을 돌려달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돌려달라 청구하지 못하고 임차인은 존속기간 내 그 주택에 살다가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기 때문에 해제하면 존속기가 만료되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반환 청구하면 돼? 갑에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시험 아닙니다. 그럼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건 여기서 와야 돼.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법률상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이건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로 해볼게요. 원래 시험 판례는 출제하는 자가 모르고 이렇게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원한대로 물어보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쉽게 낸 것 같아요. 아직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주택 목적물을 먼저 인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병과 임대차 한다고. 그럼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인도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 전세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임차인이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고. 차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중도금 지급하고 등기는 안 해줬지만 주택은 먼저 인도해줬다 이 말입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해주기로 매매했어. 근데 잔금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도 수령 거절해버리고 잔금도 지급 안 하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 임차인 제3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일 것인가? 이게 판례다 이게.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 주택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도 차후 해제가 된다면 이 임차인은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원안이에요. 그런데 몰라서 이렇게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왔다고.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당연히 보호되지 않지. 그래서 혹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은 낮은데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했다라는 말이 오면 임대인은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도 차후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지하면 보호 안 돼요. 이게 판례의 원안이다 원래는. 알아듣습니까? 이게 원래는. 이것 두 개를 원래 구별하는 것인데 이걸 물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이걸 집어넣었다. 그래서 해설을 이걸 적어놨기 때문에 해설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건 대항 요건을 갖추어도 법률상 보호 안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갑을 간의 매매계약의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하고 임대차 해야만 보호가 되지. 되겠습니까? 소유권을 갖지 않는 임대인과 임대차 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어도 갑을 간의 매매가 해제가 되면 보호된다 안 된다. 이게 원래 판례예요. 판례의 논점은 원래 이게 판례의 논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이거 물어보려고 하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 버렸어요. 모르고 이래 적지는 않았을 것이고 물어보려면 제대로 물어보든지. 한번 들었으면 됐습니다. 그럼 확 줄이면 어차피 설명드린 것. 매매하고 임대차 했는데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어도 차후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해지하면 그 해제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건 기본이고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하고 임대차 해야만 보호가 되지 소유권을 갖지 않는 임대인과 임대차 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어도 법률상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말이 소유권을 갖지 못한 임대인이라고 매도인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했다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 매수인, 임차인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자와 거래한 임차인은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도 해제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한번 들었으면 됐지 집에 가서 자꾸 연구하면 안 됩니다. 예, 합격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313페이지요. 계약법 강론입니다. 예, 1번부터는 요약집 계약법 31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예, 가장 기초지만 1번 한번 해볼게요. 매매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먼저 기억하실 것은 매매계약은 그 원인행위,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를 기억하고 그런데 계속 강조하는 것은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를 강조했는데 매매의 객체는 물건이나 권리, 재산권인데 매매의 객체는 반드시 현재 존재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친한 친구가 건축업자인데 거의 집을 지으면 예술법적으로 짓는다고. 되겠습니까? 다음에 지을 때는 완성되면 나한테 팔아라 하고 사전에 매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매매 목적물은 반드시 현재 존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목적물이 건물이라면 허가를 얻어야만 매매 객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그 매매 목적물에 제한이 있어도 혹이 붙어 있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만약 저당권이나 거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나 이런 게 붙어 있다 할지라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보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무허가 건물, 물건인데 허가를 얻지 않아도 매매할 수 있죠?
예. 니은 임차권의 동그라미, 지상권의 동그라미.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그랬죠. 디귿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리얼 건물이 반드시 현재 존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간혹 TV에 예쁜 건물 나오잖아요. 직접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우리 집 인근에 유명한 건축업자가 예술법처럼 집 지어 놓으면 다음에 집 짓거든 나한테 파세요 하고 사전에 매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당신 집 비슷하게 하나 지어달라고. 됐죠? 예. 그것도 매매할 수 있어요. 분양권도 권의 동그라미요. 권리 매매할 수 있어요. 환매 특약이란 혹이 붙어 있어도 그 물건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전부 다 매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없다. 자, 2번입니다.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예약의 체커. 언제나의 체커. 채권 계약의 체커. 예약은 그 종류와 관계없이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예약은 계약이다. 계약의 동그라미요. 둘째,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채권의 동그라미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두 가지를 다 물어봅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간혹 아래 상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선택한다면 예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선택해야죠. 예,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합의 해제, 합의 해지도 해제 계약, 해지 계약이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번이요. 본계약 성립 전에 체커 일방이까지요.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이요. 자, 체커 허용되지 않는다까지요. 본계약 예약이 성립한 다음 본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약 시험에 잘 안 물어봅니다. 예, 세 번째요.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안은의 체크요. 언제까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완결권 행사가 일종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려요. 그럼 예약상 의무자가 10년 동안 멍청하게 기다릴 수 없어. 먼저 최고 재촉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약상 의무자는 체크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약 완결 이후에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최고의 체크요.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언더라인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시험에 간혹 물어보면 마지막이 즉 변화가 된다고. 본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예.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안중요하다 했습니다. 4번이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체크요. 이 지난 후의 동그라미요. 언제까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권리가 일종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제척기간은 소멸시효기간과 달리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중단 정지가 없어요. 무조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지나면 무조건 소멸해버려. 그 말입니다. 그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예약 완결권 소멸한다로 가야죠. 예. 상대방이 서로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도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되겠죠? 예, 소멸하지 않는다가 틀렸고, 그 다음 제척기간, 법이 예정한 권리행사기간이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 소송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요. 매매예약 완결권의 체커 제척기간이요. 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체커 법원의 직권조사상 법이 예정한 권리행사기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 원용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자, 넘기시고 3번이요. 자, 계약금에 관한 문제인데 요약집 33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계약금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먼저 1, 4를 연결해 보시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 등의 종된 계약이에요. 근데 매매 계약 등은 낙성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그 말을 합쳐 종된 요물 계약이다. 됐죠? 종된의 체크, 요물 계약의 체크. 그 다음에 4번이요. 계약금의 수수 없이까지 체크요. 요물 계약이란 걸 알았다면 반드시 계약금을 수수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계약금의 수수 없이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4번에서 5번으로 화살표. 5번입니다. 계약금의 수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이요. 임의로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없죠? 예. 이 말은 계약금의 수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금 계약은 안 했잖아요. 매매계약인 주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이 채무불이행이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해지하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즉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표현 자체가 약간 약해요. 사실 이 앞에 생략된 말은 계약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했지만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는다면 계약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는다고 주계약인 매매계약은 해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을 내포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당사자 간에 자 묶어볼게요. 565조의 해제권까지요. 참고로 565조란 조문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 문제가 계약금이라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말합니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매매할 때 배웠어요. 그럼 565조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잖아. 그럼 배제하는 약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배제 체크요. 하기로 하는 약정, 약정의 체크요. 그럼 그 약정 밑에는 유효라 적으시고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하는 것을 배제하는 약정이 유효하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없다로 가야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세 번째는 최근의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실무에 하도 장난을 쳐요.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해놓고 100만 원 딱 던져놓고 매도인을 막 흔들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짓 가짜를 써서 가계약금이라 말해요. 계약금은 전액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것을 실무에서는 거짓 가짜를 써서 가계약금이라 말해. 그럼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가 하는 논점에 관계된 사항이에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경우 매도인은 가로 지급받은 검언의까지요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있다의 가로요. 자, 실무를 접목하면 이런 말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어요. 그 매도인이 괜히 매매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하고 싶다면 지급받은 검언의 배액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는 약정한 검언의 배액이다. 그럼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하고 지급받기로 수수하기로 매매계약했다면 일부 10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2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못하고 이론상은 2천만 원 돌려주고 하란 말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딱 2천만 원은 아닙니다. 주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매매할 때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100만 원 일부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하고 싶다면 약정한 계약금의 2천만 원 그리고 더하기 100만 원 받았잖아요. 그거 다 돌려주고 해지하란 말이 대법원 판례인데 실무는 약정한 금원의 한 70% 정도가 판례가 나와요. 100% 다까지는 안 나와. 이론상은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이지 지급한 금은 100만 원의 배액이다 아니다. 아니란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저 4번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다툼 판례. 계약금의 종류는 3가지. 정약금, 해약금, 위약금. 계약금이 해약금이든 위약금이든 정약금의 성질은 언제나 가집니다. 그럼 계약금을 해약금, 위약금으로 나누는 기준은 특약이 있다면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해약금. 그런데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불분명할 때는 무엇으로 추정한다? 해약금. 그 말이 1번이요. 그리고 2번이요. 매매계약 성립 후에 동그라미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은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매매계약 등의 종된 계약이란 표현은 하지만 하나는 낙성, 하나는 요물,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매매계약 먼저 성립하고 차후에 계약금 전액 지급해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해요.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요.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매수인,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의 동그라미 임을 이유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 이행에 착수로 나아갔다면 상대방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매수인 일방이 이행에 착수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못한다가 판례입니다. 예. 그 다음 4번째요. 계약금을 묶어 보겠습니다.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까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그 해제 밑에는 법정 해제라 적으시고 되더라도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특약이 없다면 해약금에 불과하지 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수하는 등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은 주고받았는데 특약이 없다고. 그럼 해약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 해지하면 실제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지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계약금의 수수 없이 체크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이요. 아직까지 계약금에 의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못한다로 가야죠. 그러니까 일방은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5번입니다. 해약금 해지에서 일방의 체크 이행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까지요. 을 모두 골라라. 다툼 판례요. 예, 이 정도는 이행의 착수인지 아닌지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없고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까지 체크요. 다시 체크 성소 판결이요. 아무리 소를 제기하고 성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례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란 게 판례입니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니은이요. 첫째 줄 마지막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의 체크요. 둘째 줄 마지막 허가를 받은 경우 언더라인이요. 기억보다는 니은이 더 빈출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매매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은 것이 이행의 착수일 것인가? 이행의 착수가 아니란 게 판례예요. 그럼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디귿이요. 중도금 지급에 가름하여의 체크요.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했다면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한 것은 이행의 착수이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 양도했으니까 이건 이행의 착수란 게 판례입니다. 그럼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자, 리얼.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크 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것까지요. 융자 신청만 했지 아직 융자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행의 준비에 불과하지 이행의 착수 아니란 게 판례예요. 그럼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받기 위해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까지 한 것은 이행의 착수란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못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 자 6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다툼 판례. 예? 자 1번 4번 묶으시고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소급적의 체크, 무효의 체크,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과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의 공통점,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공통점은 있지만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 해제하는 것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채무 불이행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가 틀렸고 4번이 틀린 이유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자, 2번이요. 지금은 계약금 매매에서 배웠다고.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특약 가능하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하는 해제권,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당사자 합의로 합의의 채권이야. 배제할 수 있다, 배제의 채권이야. 없다가 틀렸어요. 예, 세 번째는 반복이고 매매계약 등의 부수한 종된 계약이지만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 그랬죠. 예, 마지막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 해제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 제공하기만 하면 되지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한다고 공탁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 7, 8은 반복이에요. 예, 9번을 확인합니다. 계약금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두 문제만 하면 됩니다. 토막 나면 또 이상하거든. 예, 빨리 할게요. 9번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같을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여백에는 7월 10일이라 적으시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틀린 것 1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가로 낙성이요. 요물계약이죠. 예, 이게 15회도 아니고 25회 때입니다. 불과 몇 해 전에. 이건 1번 답 짓고 진짜 다음 문제 넘어가야지. 이걸 갖고 또 2, 3, 4, 5를 읽어보면 제가 기절합니다. 기절. 요물계약인데 바로 틀렸지 이건.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많아요. 자, 2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예, 3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갑은 체크 계약금 약정을까지요 해지할 수 있다. 있다의 언더라인. 여백에는 이렇게 적어두시고 계약금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이지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매수인 을이 2014년 체크 6월 10일이요.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거기까지요. 7월 10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기를 중도금 지급길 7월 10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중도금 지급길 전 6월 10일 날 중도금 지급할 수 있다가 판례예요. 이것도 중도금 지급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착수한 후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예, 마지막 없다의 체크요. 그리고 5번 매수인 을이 체크 7월 10일이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지 않는다면 매수인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 해제는 법정 해제입니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아니라. 자, 11번 마지막입니다. 2017년 5월 1일 매도인 갑 소유 건물을 을과 5억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체코 별다른 약정 없이까지요. 다시 체코 계약금 5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고까지요. 다시 체코 나머지는 일주일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까지요. 그럼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할 때 매매 대금은 5억인데 계약금은 5천만 원. 특약은 없었고 그런데 계약금 중 일부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맞는 것 판례요.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 5천만 원을 지급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일부 500만 원만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틀렸고 2번은 반복이고 3번이요.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이 일주일 경과 후 계약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 체크요. 을 해지할 수 있다. 있다의 가로요. 매매계약 밑에는 계약금 계약이라고 가야 옳은 지문이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번째, 매수인 을이 일주일 내 계약금 잔액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매매 잔금의 불이행으로 매도인 갑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 법정 해제권 행사했다는 말입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은 체크 위약금으로서까지요. 매도인 갑에게 기속된다. 틀렸어요. 문제가 별다른 약정 없이 특약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위약금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매도인 갑에게 기속된다는 말은 틀렸어요. 마지막 매수인 을이 일주일 내 자녀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후 체크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상태까지요.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기 때문에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로 가야죠. 예. 그래서 5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 없다의 체크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이 약간 꼬였네요. 다음 주 2일 날 월요일은 기본 문제 더 하고 뒤에 꼴이 조금 남는 것은 두 번째 주 9일은 모의고사 합니다. 11일 날 뒤에 꼴이 나면 민사특별법 그때 보충 좀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예. 예. 혹시 첫째 주 수요일 날 또 민법받았어요. 첫째 주 수요일은 공법 하고요. 둘째 주 9일은 동영 모의고사 하고 추석 연휴 바로 앞날 11일 날 민법 오전에 좀 수업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민특 뒤에 조금 남은 거 해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예습하고 오실 부분은 예, 일단 상임법까지 한번 보고는 오십시오. 379페이지까지요. 예, 거기까지 예습은 좀 하십시오. 거기까지 다 가지는 못할 거예요. 좀 일부러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좀 어렵거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